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대단원 3 자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료의 정리 그리고 자료의 수집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5페이지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료 수집의 절차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료 수집의 방법을 알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와 정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료는 단순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얻은 값이나 사실입니다. 이거는 자료들을 단순히 어떠한 수치적인 것들을 모은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변형을 시켰을 때 우리는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각각의 키 혹은 성적을 모았다면 그것은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평균을 내서 학년별로 키의 평균 그리고 급식에 따른 키의 평균, 나라별 키의 평균, 그리고 성적이 월별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면 그것은 곧 정보가 되겠죠. 이러한 자료 수집은요,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절차를 따라가는데요. 일단 먼저 자료 수집의 목적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이러한 자료 수집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것이냐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용 시간과 학업 성적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 목적이 그것이죠. 그런데 대상은 충북에너지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자료 수집의 방법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자료를 수집을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목적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대상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설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자료 수집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클래스룸의 프레젠테이션에 다음과 같은 양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각자 개인이 반, 번호, 그리고 이름을 적기 바랍니다. 모두 다 이렇게 각자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것을 조사하고 싶다라는 걸 여기다 적고요. 이렇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시작. 모두 다 이 세 가지 목적, 대상, 방법에 대해서 설정을 했죠. 자, 이번에는 자료 수집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모집단과 표본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이라는 것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이 되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2학년 전체 학생 이렇게 되겠죠. 표본은 모집단에서 뽑은 대상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전체 학생이지만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반만 하겠다, 또는 태양과 또는 이차과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뽑는 것을 우리 표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어떠한 모집단 전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분을 뽑는 것, 표본,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는 이 표본에 포함된 개수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한 반을 뽑는다면 한 20명, 21명 정도 되겠죠. 두 반을 뽑는다면 20명 정도 될 거, 40명 정도 될 거고요. 그죠? 이렇게 표본의 크기는 요 표본의 개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표본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행위를 우리는 추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출에는 이제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대상을 한번 뽑았잖아요. 그럼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또 하나 뽑고 집어넣고 또 하나 뽑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걸 보건 추출이라고 그러고요. 비보건 추출은 한번 뽑고 냅두는 거예요. 그 하나가 빠진 상태로 또 하나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을 비보건 추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표본이 굉장히 많다면요, 이 모집단이 엄청 많다면, 모집단이 엄청 많아요,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보건 추출도 보건 추출과 거의 흡사한 것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표본을 뽑는 것, 샘플링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이 샘플링 하는 것, 이 조사를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수조사예요. 이 모집단을 조사를 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표본조사라는 것은, 요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을 표본조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수조사의 예를 들어서,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게 있어요. 5년마다 시행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그리고 주택, 뭐 기타 등등 같은 것을 조사를 하는 건데요. 끝에가 0자하고 5자로 끝납니다. 올해가 2020년이니까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겠네요. 그죠? 0하고 5가 들어가는 해마다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누가 뽑았는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죠. 전수조사입니다. 우리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라는 것은 이 모집단 전체를 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게 너무 개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분 적당하게 샘플링을 해서 요것만 조사를 해서 전체 모집단을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를 조사했더니 모집단은 아마 이런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여러분들 TV에서 방송하는 거 알고 있죠? 네. TV 출구조사 같은 경우가 바로 표본조사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끔가다 여론조사라고 해서 전화 같은 거 오죠. 시장조사, 소비자 물가조사, 뭐 TV 시청률 조사 같은 것이 표본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전체 실용 수학을 듣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의 2학년 학생들의 성적의 평균을 알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몇몇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학교의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조사를 하면은요,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왜 표본조사를 하나요? 네, 표본조사는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대상이 커요. 그래서 경제적 지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같은 거 많이 들죠. 사람들 조사할 때마다 어느 정도씩 또 이제 보상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조사는요, 표본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를 하면 이런 비용이 절감이 돼요. 그리고 빨리 할 수 있어요. 전체 조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조금이니까 빨리 할 수 있어요. 결과 도출을. 심도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요,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항목도 뭐 조금씩 밖에 못 하겠죠. 그런데 표본조사는 대상이 적기 때문에 문항이 뭐 10개, 뭐 20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표본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전수조사보다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이 오류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사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실수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를 하면 그러한 오류가 줄어들죠. 그래서 정확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전체 조사를 했을 때 그것이 대표하는 것이 양극단 같은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원치 않는, 그러니까 좀 편향된 그런 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어떤 그룹에서 대표적인 부분들을 샘플링해서 하면 오히려 더 정확한 조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본조사를 하면 단점도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 시행됐을 경우에 심각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떠한 잡지사에서요, 그 잡지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전화조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공화당이냐 민주당 후보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공화당 후보가 된다라고 당선이 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잡지를 보는 사람들이요 좀 부유층이었어요. 그래서 부유층이 주로 공화당 쪽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한쪽의 사람들이 많은 그런 결과를,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샘플링을 하면 그러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 집단의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몇몇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유의사항이에요. 전체 자료,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와 특성이 잘 대표될 수 있도록 이미 추출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유의사항, 그러니까 표본을 샘플링을 할 때는요, 위에서 단점 있잖아요. 표본을 잘못 뽑으면은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추출, 랜덤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그러니까 난수표나 아니면 컴퓨터 랜덤 명령 같은 걸 이용한다든지, 어떠한 표를 이용해서 뭐 5사람 간격으로 또는 뭐 100사람 간격으로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뭐 군집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특성이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이미 추출을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비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수의 자료를 수집하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모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세 번째, 표본조사는 모집단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도 5%,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많이 쓰죠. 그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설문지 만들기 활동을 할 건데요. 모든별로 아까 여러분들 그 개인별로 주제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모둠 중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한 가지 주제를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 주제,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사용 시간과 학업 성적의 관계를 분석하고 싶다라면 질문을 당신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질문, 인터넷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런 거. 세 번째, 2학기 당신이 수학적 사고력 평가 점수는 몇 점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3개 이상의 문항을 적어서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 만들면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설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문지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시작. 네, 오늘은 자료 수집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료와 정보의 차이, 자료는 단순한 숫자들의 모임이고요. 정보는 가공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 그런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자료 수집은 일단 목적 설정, 대상 설정, 그리고 방법을 설정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모집단, 그리고 표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집단은 전수조사, 모집단을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 표본을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고요. 표본조사의 유의사항은 이미 추출을 한다, 가능한 많은 수의 자료를 수집한다, 항상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
그거를 표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